안녕하세요. 아산정책연구원 이재현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제가 작성해서 발표한 이슈 브리프 동남아에서 기대에 못 미친 바이든 행정부의 성적표라는 이슈 브리프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에 있었던 아세안 플러스 3 동아시아 정상회의 회의에 바이든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았고 그 대신에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거를 놓고 동남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동남아 관여가 많이 약해졌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바이든 행정부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의 동남아시아 정책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 관한 의문이 많았었습니다. 사실은 좀 돌아보면은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 동남아 국가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는 상당히 컸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피봇 정책이 동남아 국가들로부터 크게 환영받은 데 비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동남아 정책은 사실상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에 대한 무시라는 형태로 나타났었고, 이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동남아 국가들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바이든 행정부로 넘어가던 2000년대 초반 시점에서 동남아 국가들의 여론 주도층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던 싱가포르 소재 동남아 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미국의 관여가 증가할 것이다 라는 예상이 10%대에 머물렀던 반면에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는 것을 예상하면서 동남아시아의 여론은 크게 반전됐습니다. 한 60%포인트 이상 급격히 미국의 대동남아 관여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동남아 국가들 입장에서는 미국이 동남아 국가들, 특히 아세안이라는 지역기구를 중심으로 주도하고 있는 지역의 다자협력기구 많죠. ARF라든지 아세안 플러스 3, EAS, ADMM 플러스 이런 다자협력에 미국이 좀 더 관여해 주기를 원했었고, 무엇보다도 경제성장이라는 데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동남아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무너져가는 지역의 다자 경제 질서, 자유무역 질서, 그리고 미국 시장에 대한 접근이라는 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과거 오바마 행정부 때 피봇 정책이 다시 돌아오는 것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되게 높았었죠.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바이든 행정부가 3년을 보내고 이제 4년 차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볼 때 동남아시아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성적표는 그리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동남아 국가들의 평가는 2024년에도 크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24년에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고, 바이든 행정부는 선거에 집중하기 위해서 대외정책, 즉 동남아 관여라는 부분에 크게 신경을 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바이든 행정부의 대동남아 정책에서 어떤 부분들이 잘못되었을까? 생각해 보면은 먼저 이제 정치 안보적으로 동남아 개별국가 그리고 아세안이라는 지역기구에 대한 관여가 대단히 약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대신에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지역의 몇몇 오래된 그리고 능력 있는 동맹국가들하고의 협력만 강조했습니다. 쿼드 정상회의를 부활시켰고 다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호주, 영국과 함께 오커스라는 지역의 안보 협력을 새로 출범시켰고, 2023년에는 한국, 미국, 일본 사이의 안보 협력도 다시 강화되었습니다. 이런 전통적인 동맹국가들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의 이런 안보 부분에서의 협력이라는 것은 대단히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동남아 국가들이 사실은 이런 쿼드나 오커스 그리고 한미일 사이의 3자 협력에서 설 자리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아세안 전체로 관여하기보다는 몇몇 특정한 국가들, 예를 들면 싱가포르 그리고 베트남, 최근에 와가지고는 필리핀하고 사이에 양자적인 협력은 강화되었는데 아세안 전체에 대한 관여는 대단히 약했다. 그리고 나머지 아세안 10개 국가 중에서 이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을 제외한 나머지 7개 국가와는 그다지 관계가 증진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게 동남아 국가들의 평가입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동남아 국가들은 미국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그리고 지역의 무역 질서를 다시 세울 수 있는, 예를 들면 예전에 오바마 행정부에서 추진했던 TPP의 부활이라든지, 아니면은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RCEP에 미국이 참여해서 지역의 무역 질서를 다시 세우는 것 쪽으로 미국이 기여를 해주기를 원했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TPP라는 것이 국내적으로 추진이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예 시도도 안 해보고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RCEP은 역시 중국이 주도하는 기구이므로 미국이 가까이 갈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 대신에 인도태평양 전략하에서 인도-퍼시픽 이코노믹 프레임워크라는 새로운 대안을 들고 나왔는데, 사실은 이 IPF라고 불리는 인도-퍼시픽 경제 프레임워크라는 거는 첨단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경제 질서를 쓴다, 경제 안보 문제에 관한 원칙을 수립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경제 안보, 첨단 기술과 약간 거리가 있는 동남아 국가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지역에 흐트러진 무역 질서를 다시 세우는 게 중요하고 미국 시장 접근이 중요하지, 첨단 기술, 디지털 관련된 지역의 경제 질서를 다시 쓰는 문제는 그들에게 긴급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IPF에 7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미국의 IPF를 중심으로 한 지역 경제적인 관여라는 것이 동남아 국가들의 긴급한 필요성을 그렇게 맞춰주지는 못한 편입니다. 그래서 다자적으로, 그 다음에 개별 국가의 관여 측면에서, 안보에 관련된 협력에서, 그리고 경제협력 부분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동남아 국가들로부터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지는 못합니다. 그 결과로 같은 싱가포르의 동남아시아 연구소에서 했던 또 다른 서베이, 더 최근의 서베이에 의하면은 미국에 대한 평가가 대단히 박해졌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의 규칙 기반 질서에서 미국의 리더십, 그리고 지역의 경제 질서에서 미국의 리더십에 관한 평가가 1년 전보다 10%포인트 이상씩 떨어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미국과 좀 더 거리가 가깝다라고 이야기하는 필리핀, 싱가포르 이런 나라들에서도 미국의 관여가 예전보다 늘어났다라는 평가가 있기는 하지만 그 늘어났다라고 응답한 포인트들에 있어서는 크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동남아 국가들 사이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동남아 관여가 충분했는가? 라고 이야기하면은 충분했다라고 대답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미국의 동남아 국가들에 관한 관여를 강조하는 이유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해서 지역에서 미국 주도의 질서를 강화하겠다라는 목적으로 몇몇 소수의 동맹 국가만 끌고 가겠다라고 미국이 선택한다면은 그거는 미국의 선택으로 존중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 반면에 미국이 지역에서 리더십을 강하게 세우겠다, 리더십을 행사하겠다라고 하면은 지역에 있는 많은 개발도상국들을 같이 끌고 가야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대동남아시아 관여 정책의 방향이 바뀌어야 인태 지역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리더십이 바로 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